제가 딱 30분 정도 이제 간략하게 그리고 좀 집중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마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학위를 취득해야 될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아마 고민이 굉장히 많은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그 시기에 좀 고민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잠깐 이제 간략하게 좀 강의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주제는 이제 학력으로 보는 취업 전략이라는 큰 타이틀이었는데 그 안에서도 이제 성공적으로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정말 남과 같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겠죠. 그래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많이 준비를 했는데 사실 이제 준비를 하는 거에 있어서 제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 얘기가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게 궁금한지가 사실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오셨을 때 과연 어떤 것 때문에 궁금해서 오셨는지 혹시 얘기해 주실 분 안 계시죠? 그래서 나는 그냥 뭔가 내가 지금 그냥 만약에 지금 본인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왔다 하고 계신 분 있어? 난 취업을 하기 전에 뭔가 진학을 해서 학위를 좀 취득하고 싶어서 왔다. 네,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혹은 나는 조금 학점은행제를 다닌 다음에 편입이나 아니면 대학원을 가려고 진학을 고민하고 있다. 네, 계시고요. 그리고 나는 아직 잘 모르겠다. 또 계신가요? 나머지 분들은 좀 잘 모르겠다 이걸 해봐야 되나 이 정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그거를 참고해서 이제 내용을 조금씩 말씀드릴게요. 아마 여기에 이제 오셨을 때는 혹시 나한테 정말 학위가 꼭 필요할까? 나는 아까 내가 진짜 뭘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내가 취업을 해야 될 때도 요즘에는 고졸 취업도 잘 된다던데 2년제에 다시 간다던데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내가 꼭 학위를 취득해야 될까? 라는 마음도 조금 있으시지 않으셨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조금 찾아봤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냥 제가 말로 그래도 진학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취업이 잘 돼요 라고 설명을 하면 아무래도 여러분들도 정말일까? 라는 의심이 될 수도 있어서 제가 조금 찾아봤는데 이제 기존에 작년까지 취업률 같은 경우에는 항상 한 해를 중심으로 이제 집계를 하기 때문에 작년까지의 내용이 이제 최신인데요. 보시면은 아무래도 대졸 취업이 조금 더 많이 수치상으로 보여지고 있더라 정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런데도 계속 이제 정부는 고졸도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 그리고 고졸 취업 정책을 좀 펼쳐 나가겠다라고 계속 안내를 하고 있고 뭔가 특성화고를 진학을 한다거나 다른 것들을 좀 배워라라는 것들로 조금 이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 보통 진학을 많이 하려고 했었어요. 왜? 나는 취업도 잘 안 된다던데 진학을 조금 해서 2년 정도 4년 정도 학교를 더 다닌다던가 2년 정도 더 다닌다던가 이렇게 해서 80%가 좀 넘게 진학을 했었는데 진학률이 70%로 떨어지고 고졸자 취업률이 높아졌어요. 실제로 수치상으로. 그래서 정부가 되게 일을 잘한 거구나 라고 보여졌는데 여기서 바로 나오죠. 뭐냐면 겉으로는 이렇게 수치가 올라갔어요. 근데 실제 이 숫자를 분해해보면 사실 이게 정말 올라간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끔 뭐냐면요. 이제 집계를 했을 때 실제 4대 보험에 가입된 기준으로 그냥 단순히 아르바이트라거나 아니면 계약직 중에서도 4대 보험이 없는 것까지 다 합친 취업률은 조금 올라갔지만 4대 보험에 가입된 취업자율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더라. 라고 좀 보여질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전보다 사실 일자리가 조금 더 열악해졌다. 그리고 뭔가 더 강조되고 있는 이제 독일에서 벤치마킹 해왔기 때문에 특성화고는 90% 이상 취업을 하고 있다라고 강조를 하는 곳 중에서도 사실 실제 고용보험 가입자 비율은 해마다 조금씩 줄고 있어요. 왜냐하면 취업률 90%라는 걸 강조해야 되잖아요. 학교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어딘가 많이 취업을 시키려고 이제 하다 보니까 좀 더 많은 이제 더 고민을 해보고 더 진학을 하거나 더 공부를 해서 더 좋은 곳에 갈 수 있어도 내가 선택의 눈을 훨씬 더 낮추는 경우가 조금 많아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굳이 이 90%의 취업률에 맞춰서 정부의 그 부추김과 학교에 대한 내용 혹은 그렇게 해서도 취업이 잘 된다 해서 분명 잘 되시는 분들도 있죠. 그렇지만 무조건 나는 그래서 그냥 취업을 해야겠다라는 걸로 바로 취업하시기보다는 내가 조금 더 고민의 시간을 갖고 나의 스펙도 조금 업그레이드 해보셔서 선택의 폭을 조금 더 넓혀보시는 게 어떨까
라는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질보다 일단 양을 중시한 절차, 이제 채용 정책은 사실 실제적으로는 결국 숫자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그 숫자 통계치, 고졸이 더 잘 단다던데? 아니면 다시 2년제로 간다던데? 라는 그 단순한 숫자보다는 실제로 내가 갈 곳들은 더 좋은 곳으로 더 많이 선택해서 가야겠다라는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단순히 진학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렇게 학점은행제라는 제도로 그 시간을 조금 더 단축시켜서 내가 그 안에서 기술을 조금 더 배울 수 있는 것도 좀 고민해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요즘에 이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면서 블라인드 채용, 그리고 그다음에 채용을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있고 직무 중심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준비한 걸로 그만큼 대응이 되냐? 그리고 차별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실제로 공공기관에서도 올해 처음 도입이기 때문에 아직 불안정한 형태고요. 실제로 일반 기업에서도 약간의 한계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 임금을 비교해 보면 어떤 부분은 이제 일이 아예 다른 경우도 있고, 비슷한 일을 해도 내가 임금을 조금 덜 받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조금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또 그때 와서 한 1, 2년 다니고 3년 경력을 쌓은 다음에 다시 이제 진학을 하려면 사실 포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면 나는 회사를 다니면서 해야지라는 게 굉장히 굳은 의지가 필요한 부분도 있죠. 그래서 고민을 했을 때 그때 하는 게 가장 빠른 시기라고 좀 보여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오셨으면 그만큼 내가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해 볼까? 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그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고 결정을 내리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돼서 우리는 그러면 뭘 해야 되냐? 단순히 우리가 학점은행제를 취득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해결되느냐? 그런 거는 당연히 아니겠죠. 그러면 분명히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학점은행제를 선택해서 뭔가 내가 진학을 하고 다른 부분을 바꿨어요. 그 이후에도 중요한데, 선택했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학원에서 만약에 학점은행제를 시작하더라도 그러면 어떤 부분을 더 추가해야 될지, 더 많이 하면 더 좋은 결과를 낼지, 이 부분을 제가 조금 조언을 드리려고 해요. 바로 학위 취득하면 끝일까? 취업도 어렵다는데 정말 그것만 하면 다 될까? 그쵸. 그리고 학점은행제 학위로 대기업 취업 가능할까요? 이 얘기 질문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떠실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그쵸.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더 많으시죠. 근데 안 되지 않아요. 실제로 이 학사 학위를 취득해서 대기업으로 취업하는 경우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안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대신에 더 많이 노력은 조금 해주셔야겠죠. 사실 채용 공고들 요즘에 보시면요, 뉴스도 그렇고 계속 스펙을 안 본다, 우리는 자기소개서를 본다, 정말 안 볼까요? 라는 거. 왜냐면 어떤 기업에서 자기소개서를 다 읽으려면 지원자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력서 양식도 많이 바꾸고 있고요. 취업 전형이 계속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불가능하진 않아요.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가능한 거를 단순히 나는 학점은행제 취득해야지 그 이상으로 조금 더 많이 노력하시면 분명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더 많이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취업 잘하는 친구들은 과연 그네들은 어떻게 갔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하고 싶은 일을 빨리 결정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했어요. 지금 학과를 정하시고 뭔가 전공을 정하시는 관계 상태이신 거잖아요. 지금 학점은행제 중에서도 어느 부분을 할 것인가를 빨리 정하시고요. 그거에 맞춘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들어오시면 아마 저희 이제 과정 설계해 주시는 분하고도 얘기를 하실 거고, 내가 앞으로 어떤 자격증을 따고 어떤 수업을 들을 건지 보실 텐데, 그거를 하면서조차도 내가 마지막에 어떤 걸 해야지? 어떤 일을 해야지? 보면 이제 취업을 나는 생각하고 왔어요 하고 손을 드신 분은 그러면 나는 어떤 분야로 취업할 거고 그 부분에 어떤 걸 더 준비해야 될지 요거를 시작부터 좀 가지고 있으면 좋으세요. 그러면서 준비를
준비를 꾸준히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지원 직무랑 기업을 빠르게 선택하시고 준비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시작 단계에서 준비를 하셨으면 끝나는 시점에서는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취업은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 그걸 가지고 차례차례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직무 관련 역량을 쌓아야 해요. 지금 취업 키워드는 하나가 블라인드고 두 번째가 직무 중심으로 평가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무와 관련된 역량을 쌓아야 되는데 이 직무 역량은 스펙은 보지 않아요 라고 했지만 자격증이나 관련된 아르바이트나 관련된 경험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격증이 스펙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자격증은 스펙이지만 직무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학점은행제를 취득하는 데 있어서는 자격증 취득도 그 과정 안에 들어있어요. 특히 정부가 국가가 인정한 산업기사라든지 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취득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과정 안에 나는 이미 취업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직무 역량 개발, 실무 능력과 관련된 자격증이나 아르바이트라든지 어떤 경험을 조금 하시는 것도 조금 필요하다. 하다못해 요즘에 이제 중고등학생도 그렇고요. 이제 대학생들한테도 많이 얘기하는데 봉사활동을 해야 되나요? 어떤 경험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때 봉사활동을 하더라도 단순히 무슨 뭔가 내가 노력하고 이런 마음을 쓰는 봉사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느 기관에 가서 IT 교육을 좀 했다던가 아니면 이런 직무와 관련된 부분을 하는 것도 조금씩 달라지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경험을 하더라도 다 직무와 관련된 경험을 해주시면 조금 더 좋다. 아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내가 이렇게 다 쌓았어요. 목표를 정했고 준비를 했다면 나는 이렇게 이게 맞는 사람이에요 라는 걸 어필해야 돼요. 이거는 저희 학원에서도 저희 취업지원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운영하는 이제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육하는 곳도 있고요. 혹은 그냥 주변 지인들한테도 나 지금 이제 취업하려고 해. 학위 취득 다 했어 라고 얘기했을 때 주변인들이 좋은 곳이 있으면 소개를 시켜주실 수도 있고요. 연결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까 내가 그 부분에 딱 맞는 사람이라는 걸 알리는 거. 나만의 차별화된 무기로 입사 지원을 하시는 거. 요 세 개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학위를 지금 준비하려고 시작한다 라고 하시면 그 시작부터 이 세 개를 준비하셨다면 졸업하실 때 학위 취득하실 때는 뭔가 더 그때서 불안해하지는 않으셔도 돼요.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는 뭐냐면 다 끝나고 나서 이것만 하면 된다고 해서 했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때 가서 뭔가를 하려고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시작부터 저희는 이렇게 이러한 목표로 다 같이 저희 학원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도 같이 노력해 주시면 저희도 취업이 여러분이 잘 되시고 뭔가 목표하는 바를 이루셔야 저희에게도 성공이기 때문에 그만큼 다 같이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들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학점은행제 학위로 대기업 취업은 가능해요. 실제로 많이 그렇게도 가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고요. 단순히 이게 정말 이 학위 때문에 될까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고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문제예요. 나는 학위를 취득해서 뭘 할 거야, 어떤 준비를 할 거야 라고 준비를 하셔가지고 완료를 하시면은 그거는 큰 문제가 있지 않아요. 뭔가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전 뭔가 가진 게 없는데요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진로, 왜냐면 제가 계속 진로 취업과 관련된 일을 10년 동안 학생들을 만나면서 저는 매년 취업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가장 고민하는 게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장 부러워하는 게 언어 전공자들이나 국어, 수학 이런 친구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게 IT라든지 뭔가 딱 정해진 부분 있잖아요. 나는 간호학과 애들이 되게 부러워요 라고도 얘기해요. 왜냐? 갈 곳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은 IT를 전공하는 순간 그래도 갈 수 있는 곳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잖아요. 그 중에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 거니까 그거를 좀 빨리 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내가 남과 다른 특별한 이야기를 만든다면 된다. 그 만드는 게 이 특별한 이야기가 뭔가 어메이징한 그런 건 아니에요. 학원을 잘 다니면서 그걸 잘 기록만 하셔도 다르게 준비할 수가 있다 정도로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일에는 목적이 있는데요. 바로 입사 지원서에도 그러하세요. 그래서 입사 지원서를 보면 여러분이 무심코 적죠. 내가 지금도 아마 이력서 적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학교 물어보고 학력 물어보고 이렇게 막 다 적는데 그 정보도 사실 회사는 모든 평가의 입사 지원부터 자기소개서를 이 친구가 우리 회사에 정말 오고 싶은가, 이 일을 잘 할 수 있는가,
뭐 하고 싶은 일이 목적이 뚜렷한가 이런 걸 모든 걸 보고 다 평가를 해요. 나이 같은 경우에도 나이가 많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하는데 나이라는 거 숫자 하나가 당락을 결정하진 않지만 나이가 많아서 좀 불편한 건 뭐냐면 우리 내가 만약에 뭐 30살이에요. 근데 지금 입사하고 싶은 친구가 34, 35이면 사실 뽑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막내는 그런 거 별로 개의치 않아. 그렇다면 또 그렇지 않은 기업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다 될까요? 안 될까요?를 물어보시는데 그거보다는 그걸 어떻게 그러면은 그 안 보는 곳은 어딘가를 찾으실 수 있고요. 이걸 왜 쓰는지를 하나하나 좀 보시고서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블라인드 채용으로 공공기관은 다 블라인드 채용을 적용하고 있고 일반 기업들도 블라인드 채용을 적용하고 있는데 학교를 쓰는 난이 없어졌어요. 이게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정부에서 기업들의 공공기관을 일단 1차적으로 배포했고요. 기업들에도 배포해서 앞으로는 이런 기준으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받아라 라는 이제 기준안이에요. 올해 이제 발표를 해서 기업들에 나눠줬는데 보면은 그냥 주소, 성명, 사진도 없어요. 사진도 나중에 이제 대신에 시험을 보러 오거나 뭔가를 할 때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별도 수험표처럼 생긴 곳에 받아라 라고 좀 안내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조금 바뀔 거고 여러분이 만약에 학위 취득을 하고 2년 후 정도면 조금 더 안정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좀 바뀌어 있고요. 대신에 이런 부분이 강조가 됐어요. 지원 직무와 관련된 과목, 교육 과정을 이수한 경우 그 내용을 기입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원 수업을 받으면서 배웠던 것들을 직무와 관련된 것들을 이 안에 구체적으로 넣을 수가 있더라. 그래서 이제는 뭐 출신 지역, 가족관계 뭐 이런 것들은 다 없고요. 뭐 신체적 조건이 꼭 필요한 직무가 아니고서야 묻지 않겠다. 대신에 학력에 대한 요구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고요. 대신에 뭘 배웠느냐를 묻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걸 배운 사람들을 뽑아야 단순히 숫자적인 스펙이 아니라 나는 능력을 보고 뽑는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자격증도 국가기술 전문 자격, 국가공인인가 자격, 공인된 자격증을 넣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마 저희 학위 취득을 다 하고 나면 적을 수 있는 칸이 최소 두세 칸 이상씩 더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이 이제 등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것들은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도 필요하더라 볼 수 있고요. 또 직무활동, 동아리, 뭐 팀 프로젝트, 연구의 재능기부, 직무 경험 이런 것들. 여기에 이제 재능기부에도 분명히 이제 IT를 가지고 누군가를 가르쳤던 경험이라든지 이런 분이 좀 들어갈 수 있고요. 뭐 동호회나 동아리 팀 프로젝트인데 뭐 이제 필요하면은 이런 것들은 뭐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온라인에서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해주시면 더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입사 지원을 할 때는 단순히 학교 이런 거보다는 학교는 그냥 기준이면 되는 거예요. 그냥 4년제 졸업이면 뭐 학위를 취득한 정도만 해서 그러면 이제 4년제 대상이 됐다. 패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직무와 관련된 교육을 얼마나 받았느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느냐, 관련 경험을 얼마나 했느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학점은행제라는 것 자체가 대기업에 갈 수 있나요? 라는 질문거리가 사실은 사라지게 되겠죠. 점차. 왜? 학교 정보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더라 보시면 되고요.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이제 질문들이 이래요. 지원 분야와 관련된 본인의 보유 역량, 내가 뭘 배웠는지 이런 것들을 써야 되고요. 또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이 상대방에게 성공적으로 설득했던 경험, 뭐 상황, 행동을 중심으로 뭔가를 얘기를 하는 것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했는지 이게 다 이 회사에 와가지고 뭔가 의견 마찰이 생겼을 때 이 친구가 어떻게 할까? 혹은 뭐 삶에 만약에 회사에서 되게 어려운 시련이 있을 때 개인적인 일이든지 회사의 일이더라도 이 친구가 그것 때문에 회사를 잘 못 다니거나 뭔가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회사에 들어와서 얼마나 잘할 수 있는가를 검증하는 걸 계속 하는 거예요. 네가 이 일을 할 수 있어? 그런 능력 가지고 있어? 들어와서도 괜찮을까? 이런 걸 계속 의심하고 질문을 하고 있고요. 뭐 직무 수행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발휘한 경험, 뭔가 과제를 했었던 거나 뭔가 아니면 뭐 프로젝트를 했었던 거나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마지막 항목은 이제 공기업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국가 간을 물어보는 질문들도 조금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네, 이 외에 일반 기업에도요, 요즘에 거의 두 가지 항목이 나오는 회사들이 좀 있는데, 한 가지는
과연 이 직무와 관련된 개인의 역량을 어필하세요 라는 질문을 여러 가지 버전으로 묻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들어와서 뭐 할 거냐, 지원 동기 포부, 요 딱 두 가지이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면서도 그런 부분을 이제 여러분이 이제 학위 취득하면서 수업하시면서 정리만 하시면 취업은 어렵지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묻고 있고요. 그래서 간단하게는 뭐 어떤 식으로 쓰면 되냐면 이제 뭐 이런 거는 이력서를 쓸 때 수치 관련된 내용이에요. 간단하게 저희가 이제 코칭을 하면서 쓰는 내용인데 학생들은 그냥 나는 판촉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라고 그냥 작성을 하세요. 근데 실제로는 나는 이제 와이셔츠를 판매를 했어요. 아르바이트로 주말에 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나는 1일 평균 200명 응대했고요. 평균 40개 팔았고요. 난 뭐 6개월 근속 근무했어요. 이렇게 좀 어필할 수 있는데 이제 신입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뭐 학생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막 1년, 2년 이렇게 길게는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3달 이상만 근무해도 그냥 앞으로 2달 이상만 근무를 하더라도 뭐 어느 정도 경험으로 작성을 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활동을 하면서도 작성을 해주시면 좋다. 그래서 과제를 하거나 뭐 어떤 수업을 듣더라도 그게 내가 수치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거를 계속 고민해 봐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할 때도 성장 과정, 성격의 장단점, 익사후 포부 이런 것들을 쭉 순서대로 나열을 하는데 관련된 경험을 하는 건데 이거는 가장 이 IT 관련돼서는 좀 그거보다는 쉽게 좀 이해할 수 있는 걸 하나 가져왔어요. 뭐냐면 성장 과정을 쓴 건데 어떤 친구가 이렇게 썼어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저의 취미가 마켓에서 본 계산 업무를 따라하는 것이었고 어려서부터 만들기를 좋아해서 상품을 계산해주는 모습을 보고 집에 와서 코스를 만들었고 계산놀이를 해서 경제 감각을 익혔대요. 이게 뭐예요? 소꿉장난이에요. 소꿉장난. 여러분들 다 하셨었던 거 어렸을 때 그거를 자기는 경제 감각으로 연결을 시켜서 어필을 했고요. 또 한 친구는 뭐 요즘 오프라인에서 쓸 수 있는 쿠폰이 많이 발행되고 있는데 나는 그거를 모아서 뭐 이런 작은 경제관념으로 알뜰한 구매를 했다라는 걸 어필했어요. 이것도 우리 다 하고 있죠. 커피 도장 찍어서 커피 더 먹거나 뭔가 쿠폰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뭐였냐면 구매팀에 지원하기 위해서 나는 구매와 관련된 내 경험을 했었다라는 걸 어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쓰고 있었던 자기소개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지금부터 이제 경험하는 것들을 이렇게 고민해 보는 것들도 필요하다라는 거. 또 이 친구는 이랜드 시스템즈에서 SE 전문가로 실제 지원을 했고 합격한 친구의 자기소개서인데 보면 이 안에서 어필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나는 이러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공부했고 그 다음에 어떤 뭐 이제 컨퍼런스나 이런 데에 참석을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됐다. 우리 학원을 다니다 보면요. 저희 이번에도 세미나 같은 거를 했었는데 그런 정보를 드려요. 그럼 거기에도 한번 가보고 나는 거기에 가봐서 이런 데 관심이 있어서 이 회사에 지원합니다 라고 연결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원에서 배웠던 거 관심 있는 뭔가의 경험을 했던 걸 마련을 하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그 이후에는 뭐 준비를 추가적으로 더 많이 안 하셔도 된다. 그러니까 수업 잘 듣고 정리하시는 정도도 취업에 되게 많이 도움이 된다. 라는 것들을 조금 참고로 제가 먼저 간단하게 보여드렸어요. 사실 아직 지원서를 지금 막 쓰고 있는 상태는 아니고 또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이걸 간단히 보시면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 수 있지만 수업만 그만큼 잘 따라오시고 내가 목표만 빨리 정해서 정보를 많이 얻으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걸 가져갈지 그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빨리 목표를 정하시고 부지런히 하기만 하면 뭐 크게 문제될 일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학점원인대로 뭔가 취업을 할 수 있을까,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보다는 내가 빨리 시작해야겠다,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조금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도 되게 잘 들어주셔서 제가 막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질문을 하라고 하면 많지는 않으니까 제가 먼저 자주 나오는 질문을 조금 가져왔어요. 취업할 때 학력이 중요한가요? 어떨까요? 중요한가요? 네, 뭐 중요하다고들 많이 얘기하죠. 왜냐면 지원할 수 있는 폭도 많이 달라요. 뭔가 지원을 할 수 있는 회사들도 모집을 하는 회사들도 아직까지는 뭐 학력이 높을수록 조금 더 많이 채용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도 만약에 누군가 소개팅을 받거나 뭘 할 때 뭔가 더 좋은 조건을 더 많이 생각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고려해 보시면 당연히 학력이라는 게 무시할 수는 없는, 아직까지는 한국 사회에서는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 정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기회가 되면 취득을 하면 좋은 과정이다, 좋은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종 학력별 업무 차이가 있나요? 라는 부분. 아무래도 만약에 최종 학력별로 채용을 다르게 하잖아요. 많이 뭐 3급, 4급 이렇게 나눠서 하다 보니까 내가 학원을 다녀서 혹은 나는 개인적으로 IT 관련된 재능이 많기 때문에 더 잘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실제로 들어가는 업무나 아니면 채용 기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들어간 업무에서는 굉장히 잘하더라도 그 친구와 업무가 조금 차이가 있거나 그 바로 아래 연봉 차이와도 당연히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들어가서 입사를 할 때 처음 저는 이제 만약에 고졸이라든지 내가 해당하는 학력으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 나는 그 학력에 맞춰서 연봉 테이블이 정해졌어요. 근데 이 친구가 되게 뭔가를 일을 잘해요. 그래서 일은 위에 다른 친구들이 하던 것도 할 수 있을 만큼이기 때문에 같이 줬어요. 그래서 제가 막 같이 했어요. 그러면 저는 그거를 제가 더 열심히 한 것 뿐이지 이 회사에서는 또 얘랑 너랑 같이 똑같은 일 하니까 너도 더 많이 줄게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IT에 관심이 많고 더 많이 알고 있다면 아무래도 학위를 취득해서 그거에 맞는 기준으로 들어가서 그 위에서 이제 계속 점차 진급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그러면 학력도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특히 저희 이제 학원에 오는 친구분들 보면은 뭐 검정고시를 보는 친구들도 있고 초등학교 때부터도 막 IT를 되게 잘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도 제가 이제 취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뭐 어릴 때부터 상담하는 친구도 요즘에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래도 그러니까 아무리 잘하더라도 왜 웬만하면은 진학을 해서 네가 학력을 갖추고 거기에 맞게 동등하게 들어가서 그만큼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은 조금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왕 준비하시는 거 내가 IT로 마음 먹으셨다면 공부 조금 더 하시고 지원 자격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하셔서 취업하시고 공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또 추가로 질문 있으신가요? 취업이나 진로나 아직은 어떻게 보면 조금 먼 생각이라고도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하실 텐데 저희 학원을 다니는 동안에는 제가 여기 상주하고 있기도 하고 저희 또 학습 관리해주는 선생님도 잘 알려주시니까 언제든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렇게 중요하기도 하고 공부하면 조금 더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는 아마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취업 그리고 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언제든지 뭐라도 궁금하시면 언제 물어보시면 제가 이렇게 인연이 됐으니까 그때 설명해 들었던 누구누구예요 라고 말씀 주시면은 제가 적극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연이 여러분한테 조금 선물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내일 취업 코칭 스쿨이라는 사이트도 있고요. 페이스북도 있고 카페도 있어요. 카페는 내일 코칭 스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 Q&A 란들도 만들어 놓고 이제 막 시작하고 있으니까 직접 물어보기 민망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물어보기엔 좀 예민한 것들은 여기 그냥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릴 테니까 그 부분들은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목표를 정하셨으면 수업 들으면서도 중간중간에 잘 가고 있는지 내가 뭘 더 해야 될지라는 것들도 언제든 상담 주시면은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시죠? 네, 그러면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나머지 이제 설명까지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희정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